안녕하세요. 물개 김수원입니다. 세고사이언스 8번째, 두 번의 상한가, 저는 결국 틀린 것일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보유 중으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고사이언스가 두 번 연달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수익권에 도달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영상을 제작 후 편집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상한가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그냥 날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제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우선 일전에 매도했던 물량 중 약 35%밖에 매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오랜만에 좀 친한 사람과 담소 중에 있었는데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상한가로 말아 올려버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쉬웠는데 그 뒤로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전 그냥 지켜만 보다가 두 번째 상한가 이전에 아주 미량을 익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익절을 한 이유는 그냥 습관입니다. 아주 조금 익절을 해서 그냥 기분이라도 좋아지자라는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량을 익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의 상한가를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이대로 털려버린 것일까요? 저는 우선 일전에 태고사이언스를 매도한 금액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지만 15일 종가에서 10%가 뛰어야 태고사이언스 15일 종가만큼 본전이 됩니다. 지금 태고사이언스가 13,200원 정도인데요. 대략 한 8만 원 정도가 돼야 저는 일전에 팔았던 물량에서 손해보지 않은 것만큼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저는 털린 게 맞고요. 지금 상승을 지켜보면서 일부 물량 조절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11월 16일 주가를 봐야 하겠죠. 하지만 매월 정기적인 매집은 다음 달에도 계속할 것이며 그 외에 추가 매집은 신중할 생각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매집했던 물량들만큼도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남아있는 돈으로 다시금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고사이언스를 계속해서 매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런 만큼 시각이 비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럼 태고사이언스의 두 번 상한가의 재료로 쓰인 루즈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즈밀은 TPX105라는 개발명으로 눈 및 주름 치료제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이며 16년도 11월에 임상 1, 2상 완료, 7년 12월에 조건부 품목 허가가 난 제품입니다. 즉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7년 7월에 나왔던 태고사이언스의 IR 자료인데요. 예, 이거는 IR9 사이트에서 지금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TPX105를 엄청나게 많이 밀었었습니다. 보시면 16년 11월에 임상시험 완료, 7년 2월에 품목허가 신청하고 지금 보시는 건 8년 4월에 IR을 했던 자료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17년도 거고 거의 비슷한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보시면 TPX105 품목 허가 완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당시에 나왔던 게 임상 2상을 임상 3상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연구 세팅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루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라는 게 이제 당시에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단 품목 허가 완료가 되었는데도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비용과 시술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건부 허가 품목이라서 뭐 홍보나 시술에 무슨 규정이 좀 더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해 전에 제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봤을 때 조건부 허가 품목이라 대대적인 마케팅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게 뭐 근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로즈미르는 이미 시중에서 시술이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이번에 임상 3상이 통과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제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별다를 게 없다라는 좀 약간 단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로즈미르는 자기 피부율의 섬유화 세포로서 우선 시술 대상자의 세포 채취 후 다시 투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피부를 채취하고 약을 제조하기까지 약 3에서 6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보톡스 필러 맞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편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단점으로 보여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로즈미르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율의 세포 방식이니만큼 부작용이 덜 합니다. 눈밑주름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치료제입니다. 주름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이거는. 보톡스 같이 독성 물질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몸에 독소를 주입할 것이야, 아니면 내 세포를 주입할 거냐라는 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생각만큼 주가가 따라와 주진 않았습니다. 로즈미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게 태고사이언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투자하는 이유는 로즈미르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TPX121 동종류의 세포치료제 방식의 주름치료제 개발이 제 최종 목적지입니다. 7년 7월 IR 자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커온 과정을 보면 동종류의 방식의 세포치료제 칼로덤의 기여가 핵심입니다. 여기 매출표를 보시면요. 자기유대 방식의 세포치료제 홀로덤으로 시작한 태고사이언스이지만 회사가 커지고 상장까지 하게 된 건 칼로덤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재로 인한 매출 신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홀로덤이고요. 그리고 뭐 네오덤 별로 볼 거 없고 칼로덤이 이렇게 갈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2006년 초반에는 홀로덤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죠. 그러면서 2007년부터 칼로덤의 매출이 신장되기 시작합니다. 홀로덤도 약간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이후로 계속 오면서 칼로덤의 매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홀로덤은 자기유래 방식의 세포치료제고 칼로덤은 동종유래 방식의 세포치료제입니다. 홀로돔은 나의 세포를 떼어내고 배양시켜서 붙이는 방식이고 칼로돔은 그냥 기성품처럼 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단가라든가 그 시술하는 편의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칼로돔이 건강보험이 등재된 이후로 의료비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즈미드도 좋지만 TPX121 동종류의 주름치료제야말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는 2위입니다. 이 TPX121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TPX115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23년 4월 IR 자료입니다. TPX115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치료용 동종류의 세포치료제에서 적응증을 추가한 것이 이 TPX121입니다. TPX115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다고 한지 아시겠죠? 이게 121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115가 중요합니다. 이 TPX115는 27년 1월 1일 목표로 임상 2B, 3상 시험 중입니다. 예, 여기 공시를 보시면은 예상 종료일이 27년 1월 31일 목표로 하고 있죠.
TPX-114 자기유래 세포치료제는 임상 1, 3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23년 4월 28일 공시했는데요. 예, 여기 있죠. 투자 판단 관련 중요사항 뭐 나왔고, TPX-114 133 임상시험 결과 보시면은 쭉 밑에 보면은 중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28일 공시를 했던 날이 23년 4월 28일 대략 뭐 이 근처 즈음이죠. 예, 지금 이 공시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쭉 흘러내리다가 지금 11월 15일 종가가 대략 4월 28일 공시 시점의 주가만큼 왔습니다. 예, 23년 4월 IR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즈밀러에서 적응증을 추가한 버전이 TPX-114입니다. 그런데 로즈밀러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보면서 TPX-114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고사이언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은 정고점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예, 14,240원하고 14,530원 사이에서 저항점이 있습니다. 예, 또 캔들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저항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고요. 이걸 강하게 뚫어낸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뚱뚱한 음봉 16,500원에서의 큰 음봉이 저항이 되는 지점이 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궁금합니다. 시간 외에서도 잠깐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 전량이 크게 세 보이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1월 16일 장에서는 정말 큰 거래량이 동반할 것으로 보여지며 15,000원 선 대략 이 정도쯤이죠. 481선 인근인데요. 이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 물량이 꽤나 나올 듯 싶습니다. 참고로 3분기 영업적자 공시도 나왔는데요. 상한가 랠리 중이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견해라고만 보셨으면 합니다. 예,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에 거는 로즈밀의 장단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최종 정리는요. 로즈밀의 3상 성공은 태고사이언스의 기술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용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로즈밀의 성공이 TPX-114 임상 3상 재도전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태고사이언스의 큰 성장 파이프라인은 TPX-115, 121 같은 동종류의 세포치료제들입니다. 특히 TPX-115는 FDA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태고사이언스의 시총은 아직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하듯 임상시험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11월 16일 장에서는 14,240, 14,530, 16,500원이 중요한 가격으로 보여지며 중간값인 15,000원 언저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귀신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정기적인 매수 물량은 계속 이어가되 월 2, 3회의 추가 매수 물량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가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분명히 영업 적자가 나왔고 제가 3분기 영업 적자 내용 중에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태고사이언스 3분기 매출에 대한 거고 뭐 전년비 올라갔다 그런 건데 결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고요. 영업 단기 순손실은 국내 임상, 해외 임상 개발에 투자가 시작되는 관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해외 임상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외 임상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보시면은 뭐 로스메드가 임상 3상까지 모두 완료해서 앞으로 매출 가시화와 국내외 기술 이전 논의 등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기술 이전 되는 것들 보면은 임상 1상 단계나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라는 특징상 세계에도 치료제가 별로 있지도 않고 스템셀 시장 자체가 작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일단 의학이나 이런 영업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최종 정리에도 적어져 있지 않은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 시각이니까요. 한번 투자 판단에 그냥 이러한 생각을 하는 개인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물개 김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